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오늘 지금 녹화 시간이 이제 목요일인데, 오늘 이제 더블 리칭데이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만기일 청산에 대해서 충격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무사히 잘 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좌 주제를 연이어서 나가기 전에, 더블리칭데이 이후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녹화 첫 번째 주는 다음 방송 시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관련된 간단한 의견을 한번 상의할 수 있게 되어서 같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 어떤 분이 저게 말씀하시기를 왜 TV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화나고 무서운 표정으로 항상 그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한 얘기들만 계속 쏟아놓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어떤 진지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감히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중을 향해서 하는 얘기들은 상투적으로 혹은 가볍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미치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비록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 또 손해를 보는 분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시장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불합리한 점들, 모순점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주제로 삼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연기금 환매 매도, 당시의 스몰 매도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제가 강좌 마지막 시간에 어떤 칼럼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한 분이 제게 가벼운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보면 시장에 대한 재료나 시장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올 때 시장이 조금만 상승할 기미가 보이거나 조금만 좋은 모습을 보이면 항상 긍정적인 모습들, 항상 부정 일변도의, 비관 일변도의 어떤 전략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매수가가 상향 조정되고, 또 상향 조정된 매수가가 발표되면 곧이어서 기관의 매도나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어떤 전망들, 시장이 돌았을 때 긍정적인 시황들이 쉴 새 없이 신속하게 잘 쏟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초에 연기금리나 각종 펀드들의 청산 물량이 일거에 쏟아지던 날, 왜 전날 다음 주 초에는 연기금의 환매 물량이 수백억이 한 번에 매도 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다음 주, 특히 이번 주말을 통해서는 연기금들의 환매 이익 실현 물량들이 대량으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과문한 뜻인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맞히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시황들에 대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루에도 수십 건, 심한 경우에는 수백 건씩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각 전망 보고서, 각종 결산 보고서, 실적 전망, 추정치, 매수 목표가 수없는 결과들이 쏟아지는데, 왜 뻔히 알고 있는 다음 주에 내가 이 물량을 환매하면 매도를 해야 하는 양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지, 그런 상황에서 스몰 매도 포지션을 쌓아두고 있다가 내가 위탁받은 물량을 대거 하루에 청산해버리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물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개인들의 어떤 시장 참여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특정 기관 투자자분들께 어떤 나쁜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관행들, 시장 관행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무시하고 넘어갔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시장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각도에 관한 얘기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이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만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지났고 내일 이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식시장은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640포인트를 넘어서서 대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640선은 완전히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세 상승인가 하락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분명히 추세는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대응에 속합니다. 당장 내일 금요일 월요일을 보면 지난 옵션 만기일에 오늘 약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청산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약 제 기준으로는 약 5천억 정도가 롤오버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만기일 날 롤오버가 된 물량은 일단은 만기일 다음 날에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청산이 되는데 이유는 보통 프로그램 매수 잔고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매분을 청산하기 위해서 혹은 롤오버 하기 위해서 이골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물 선물에 대한 거래가 그저께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활발히 일어나면서 3월물을 고평가시키면서 원활하게 롤오버를 시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3월물에 대한 선물 가격은 일정 부분은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에 대한 수급에 대한 측정선이라기보다는 롤오버를 위한 일부분의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롤오버를 위해서 일정 부분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물물에 대한 현재 선물 가격이 내일 이후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점은 드디어 내일 이후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만약 전환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추세가 전환된 것이 맞지만 단기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 청산 롤오버된 물량이 다시 지속적인 선물 고평가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잔고가 누적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발생을 한다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혹은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잔고들을 매도하는 어떤 전략을, 청산 전략을 가져갔을 때 시장에서 과연 그러한 전략을 얼마나 용인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보면 내일 인위적으로 롤오버된 물량들이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에 만약에 청산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시장의 저가 매수세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아마 단기 시장의 추세가 바로 확정지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만약에 주식수가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바로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고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일정 부분 청산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단기간에 지수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금요일과 월요일의 흐름 속에서 바로 다음 한 2주간의 흐름을 바로 체크할 수가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금요일 하루 정도 의외로 지수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때 외국인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과 달리 셋째 주 금요일이 트리플 위칭 데이 선물 옵션 만기일과 개별 옵션 만기일까지 도래하는 트리플 위칭 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현재 재미있는 것은 미국 시장도 선물 고평가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차익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떤 만기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급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양일간 미국 시장도 잔고 청산을 위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행위가 상당히 급격한 파장을 그리면서 장중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급락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으니까 한국 시장 역시도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수급이 만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보통 스프레드 거래, 즉 시장 간 거래, 스프레드라면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라는 정의는 우리가 시장에서 스프레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프레드 거래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선물 1원물과 선물물과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면 사물물을 좀 매도를 하고 그늘물을 좀 사고 해서 양쪽의 평균을 맞춘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나스닥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와 뭐 뉴욕에서 거래되는 선물이 차이가 있다면 반대쪽에 뭐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시장 간 거래, 즉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한국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고 미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미국 시장 비중을 조금 높이고 한국 시장 비중을 조금 낮추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 간 스프레드라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의 상승률보다 높은 한국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만기일 날의 어떤 대량 매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정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현실화된다면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수가 조정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금요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면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이격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현재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림이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 제가 대세론적 관점에서 차트를 만약 바라본다면 일전에 제가 그랜윌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반전을 하는 모양을 보이면 매수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반전을 한 이후에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그 이격이 커지면 일단은 이격을 좁히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해라라는 얘기를 그랜윌의 법칙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자체를 만약에 그랜윌의 법칙으로 놓고 본다면 중기적으로는 현 가격대 대비 추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현 가격대 대비 저가 매수의 기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현재 이번에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일단은 진성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설령 어떠한 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 반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적 분석을 이어나가면서 평균선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한 차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이동평균선을 진성 골든크로스와 가성 골든크로스로 구분할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 차례의 돌파 이후에 실패, 두 차례의 돌파 이후에 실패, 다시 세 차례의 돌파에 성공한다면 여기가 진성 골든크로스다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혹은 개별 종목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증해보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현재 여기에서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 차례 실패하고 다시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가 8월경에 다시 돌파했을 때는 고점이 낮았었지만 이번에 마지막 돌파에서는 고점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종합지수의 중기적인 추세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리키는 방향처럼 일단은 추세는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현재 화면에서 현재 파란선으로 보이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수렴해 있는 지점을 지금 골든크로스를 내고 있는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일단 한 차례의 가성 골든크로스를 거쳐서 두 번째 시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한 차례 제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지수가 머지않아서 한 차례 조정받는 과정에서 다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 시점에서 한번 제데드 크로스를 가볍게 낸 이후에 돌파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결정적 상승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대세론적 관점에서 만약에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이 그러면 과연 조정하기에 적합한 국면인가를 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지난번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한번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이 상단선을 현재 일목균형표상에 상단선을 맞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일단은 주봉상의 종합주가지수가 주봉상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일목균형표상의 상단선을 돌파한 경우에 이 상단선을 지지받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단선 지지만 유효하다면 일단은 지지 이후에 반등을 거쳐서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한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의 국면을 지난번에 대세 상승기의 국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세 상승기 국면에서 일목균형표상에서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음봉 조정 이후에 지지받고 돌파해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항상 대세 전환될 때는 두꺼운 구름층을 돌파해서 지지받고 상승해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일목균형표를 벗어나서 단순하게 주봉 차트상의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더 명확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가지수 주봉상의 그림을 현재 놓고 본다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주봉의 그림은 여기서 지난 대세 상승장, 즉 98년도 10월달부터 한 차례 상승 이후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고 재상승해서 20주 이동평균선에 지지받고 올라서 세 번째 지지에는 결국 대세가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는 일단 이 지지선이 유효한 상황에서 한 차례 트랩을 만들고 상승을 하였으나 어떠한 경우에든 한 개의 파동이 될 때는 20주 평균선을 반드시 한 차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것의 고점을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2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건드리는 조정파동은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만약에 이 시점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만약 하향하려는 흐름을 보인다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다시 한번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결정적 악재가 등장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일단은 손절매에 대한 대형선을 현재 이 고점 정도에서 손절매에 대한 대형선을 염두에 둔 다음에 여기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흐름은 결정적 매수 국면으로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분석상으로서는 일단은 2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지점을 결정적 매수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흐름을 당분간은 상승 시에는 일단은 추세에 순응한 것은 바람직하나 일단은 당분간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자신의 전적인 에너지는 20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결정적인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실어서 지난 시장에서 소외당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시장 주류가 이미 시장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대세의 전환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대세가 2달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당하면서 왕따를 당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세가 바닥에 이르고 난 다음에 대세 전환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제가 일전에 여름에 한번 방송을 할 때
잭쇼크의 50% 법칙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50% 정도 하락하는 500 지점에서는 일단 우량주를 투자하고 중기적으로 묻어두고 기다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다소 황망스러운 질문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기가 명구스럽지만 당시에 삼성전자, 국민은행, 포항제철 이러한 어떤 우량주들에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그저 중기적으로 묻어두고 기다릴 줄 알았던 분들은 결국은 현재 다시 일정 부분 손실을 만회하였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삼성전자 국민은행을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은 그 이전에 손실을 보았을 때도 그저 많이 손실을 본 분이 50%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었던 투자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즉,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값싸 보이고 싸 보이는 물건들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우량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들의 시장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어떤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 파동의 마무리가 내일이나 월요일쯤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방향을 정하겠지만, 만약에 한 파동의 마무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이라면 그럼 다음번 주도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지금같이 LG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매수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금 개별주를 사는 것이 맞은가? 아니면 소외되어 역배열 상태에 놓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배열을 거치면서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추세에 순응을 하되 조정이 어떤 시점이든지 조정이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10월 셋째 주가 넘어서는 지점을 대충 조정 시점 그때 이까지는 조정이 한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는 어떠한 종목을 지금 대응할 것인가, 현재 많이 올라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대세가 전환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종목을 고를 것인가라는 것을 지난 98년의 장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론적 시장 대응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지, 제가 어떠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추천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매수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가도 없습니다. 지난 98년도 주가지수 287포인트에서 주식시장이 대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지금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부분들을 보면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한 지점이 11월 초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때가 바로 12월 초순입니다.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는 지점이 99년 1월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을 지금 잘 살펴본다면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점, 이것이 현재 12월에 놓여있는 현재의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의외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당폭의 상승을 보인 다음에 조정을 받긴 하였으나,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로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을 보면 종합주가지수에 대비해서 이 종목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10월 중순에 이미 20일 이동평균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11월 초순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11월 말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주가지수보다 종합지수의 60일선 골든크로스보다 60일선이 200일선에 대한, 여기서는 240일선으로 남아있지만 200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보다 약 2개월 정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종합주가지수를 2개월 선행한 종목이다라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당시에 건설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정작 상승하는 시기에 와서 이 종목은 횡보 파동을 그리면서 실제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계속 소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은 종합주가지수와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와 대단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11월 말, 60일 이동평균선이 12월 중순, 120일 이동평균선이 99년 1월 초에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와 시차가 유사합니다. 즉 종합주가지수와 골든크로스 시점이 유사한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정권업종인데 당시 우리는 이 업종을 이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서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와 지수 대비 평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앞에 건설업종은 종합주가지수 대비 2개월이 선행하였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황이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 여기 나타나는 정권업종은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평균 수익률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즉 이후에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업종은 이 현재보다 보름 정도 늦은 시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종은 20일 이동평균선이 10월 말, 20일 이동평균선이 10월 말, 60일 이동평균선이 12월 중순,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99년 1월 중순으로 실제 건설업종보다는 보름 정도 늦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은 현재 이 골든크로스의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을 바라보았다면 최소한 종합 대비 한 발 늦은, 한 템포 늦은, 약 한 15일 정도의 템포가 늦은 종목이다. 즉 종합주가지수가 추가 상승하는 폭에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줄 수 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서 나는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종합주가지수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종합주가지수와의 괴리를 보고 여기에서 미리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한 종목이다. 즉 종합주가지수와의 괴리를 겨냥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정권업종은 인덱스 투자가 되는 거고, 건설업종은 이미 더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간 초과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시장의 조정 방향을 앞으로 암시해주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종목은 주가지수의 흐름을 판단한 다음에 뒤늦게 따라가서 종합주가지수와의 이격을 좁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한 만큼의 한 발 늦은 이만큼의 어떤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단기, 중단기 매매의 어떤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트를 보면 현재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보다 거의 한 달 정도 늦은 템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11월 달 중순을 넘어서 돌파를 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은 12월 중순에 241선을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99년 1월
11월 말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당연히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상당히 늦은 시차를 보이면서 상승을 한 다음 조정도 한 발 넣고 상승도 오히려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이 당시 60일 이동평균선의 중기 골든크로스라는 시점, 이 시점에서 만약에 투자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업종은 종합주가지수보다 늦지만, 한 달 정도 늦지만 향후에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보이든 상승을 보이든 최소한 지수 대비 이제는 초과 상승 가능한 업종이다. 이러한 투자 판단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 이 시점에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앞서 진행해 나간 건설업종이나 증권업종, 그 외에 무역업종보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 업종의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 되는데, 왜냐? 한 달 정도 시차를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대세 전환이 241선의 상승 반전까지 확인이 된 시점, 61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진 시점, 이 시점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종목이 추세 전환이 되는 시장 흐름이라면 항상 이격은 메워진다는 관점에서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 상승 가능한 업종으로 보고 이 업종을 투자의 대상으로, 중기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필수 요인은 거래량입니다.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대비 한 달 정도 시차가 늦으면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장의 매수세가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던 모습이 되지만, 현재처럼 종합주가지수보다 한 달 정도 늦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제 이 업종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점에 가서 거의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량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앞에서 매물을 다른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동안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보유 필요에 지친 투자자들의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거래가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 종목에 대해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주도주 가능성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은 분명히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종이 당시 어떤 업종이냐면 은행업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다른 업종을 하나 보면 종합주가지수보다 오히려 한 달 정도는 아니고 한 달 반이 늦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보다 한 달의 괴리율이 있는 아까 은행업종보다 이 금고업종, 정금업종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앞의 것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20일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11월 말, 6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것은 12월 초,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지점은 12월 말이고, 실제로는 480일 이동평균선은 차트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종합지수와의 어떤 괴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합과 한 달 정도의 어떤 시차를 두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앞서 은행과의 비교를 보면 같은 크로스가 늦고 같이 시차가 딜레이 되어도, 즉 다 같이 괴리가 있어도, 괴리가 존재해도 종합과 이 종목과 두 번째 업종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 과정은 이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로 돌아가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당시 90년 당시에 IMF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장 질서를 많이 흔들어 놓았지만, 만약에 은행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국민은행, 주택은행 이러한 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가 바로 절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절멸을 한다면, 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질매를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은행업종을 살려야 한다는 어떤 절박성, 그 다음에 시대적 요청, 그 당시에 은행업종이 살아야만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여건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은행업종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펀더멘탈론적 입장에서 시장에서 은행이 반드시 좋아져야만 한다는 어떤 필연성 입장에서도 은행업종은 주가 상승의 사유가 타당하나, 제일 마지막에 본 종근금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부실을 떠안고 처리되어야 할 종목들, 즉 후진적 금융 시스템으로 한국에만 있는 묘한 형태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1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종목들의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오히려 낫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판단은 앞서 건설업종, 증권업종, 무역업종, 은행업종, 종금업종, 업종을 다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투자 판단은 그렇다면 골든크로스 시점에서 은행업종에 투자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당시 98년도 대세 상승장에 1차 진성 골든크로스 후에, 진성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대세 상승의 1차 파동의 마무리 시점에서, 조정 파동에서 우리가 매집해야 됐던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 개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조정받을 시점에 은행업종, 특히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우량은행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 대단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앞서 상승하였던 건설업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하회하였고, 정권업종 투자는 시장 평균 수익률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무역 및 상사업종은 단계적으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였으나 나중에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금업종은 결국 마지막까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이러한 복잡한 이론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어떤 엘리어트 파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굳이 들지 않아도 이러한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그 당시 사례를 놓고 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가 비록 후행적인 사례, 즉 이미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지 못하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시니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기술적 분석가의 어떤 그럴듯한 파동론, 혹은 어떤 기술 분석가들의 어떤 그럴듯한 이론들, 혹은 어떠한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경제 이론들을 다 무시하고 일단 단순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이동평균선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최소한 주봉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시장의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만약에 다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나눠본다면, 지금 우리는 종합주가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해왔지 실제로 어떠한 종목들이, 그럼 어떠한 종목들이 종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코스닥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코스닥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한 상승은, 이제 상승 파동은 어렵다. 이유는 일단 대상승의 그늘이 너무 컸고, 두 번째로는 물량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비해서 반드시 코스닥의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시각은 저 역시는 아직도 견지하고 있지만, 현재 오늘까지 코스닥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대부분 현재 시장에서도 코스닥의 대세의 어떤 상승에 대한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닥도 이제 대세의 바닥을 벗어난 것만은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역시도 일단은 우리가 주봉상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은 크로스가 5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을 크로스하고 두 번 크로스하고 세 번째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래소보다 확인되지 않은 점은, 거래소는 진짜 골든크로스가 상회하였던 고점을 아직 코스닥에서는 고점을 상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진성 골든크로스인지에 대한 확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 기준으로 보면 진성 골든크로스의 조건은 최소한 상위 이평선을 두 번의
가성 골든크로스를 발생시킨 이유여야 한다. 두 번째, 마지막 진성 골든크로스는 대량의 거래와 함께 전전 고점을 돌파해야 한다. 이것이 대세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성 골든크로스라면 현재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대세 전환의 완벽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는 거래소에 비록 처지긴 하겠으나 이미 코스닥 시장도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하게나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코스닥에서 보이는 종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래소 종목 중에 같은 코스닥 혹은 통신주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세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로통신이 이제 고가를 경신하면서 액면가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LG텔레콤이 또 주가를 다시 고가를 경신하면서 연일 계속 강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드림라인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KTF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데이콤이라든지 한통 하이텔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과 같이 묶어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중소형 전기 통신업체라든지 이러한 통신장비업체들이 속하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계 이평선이 완전한 상승 파동을 마무리하고 하위 이평선을 붕괴시키는 한 차례의 완전한 파동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한번 주도주는 끝까지 주도를 한다. 다만 하위 이평선을 붕괴시키는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면 주도주는 손바뀜을 하거나 최소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이것이 시장의 이치라면 아까 말씀드린 골든크로스의 관점에서도 일단은 업종별로 한번 분석해 보신 다음에 종목군별로 이렇게 미리 치고 나간 종목들이 있다면 후발 종목들이 이격 좁히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향후 주도주를 고르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서 나간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 혹은 이러한 종목들을 주도주를 추격 매수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이 종목들을 추격해서 꼭 사야 되는 국면이 존재하고 이 종목들이 만약에 어느 시점인가 조정에 돌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인 종목이 재상승을 준비한다면 그때는 이러한 종목들은 직전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이후로는 두 번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따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도주의 수명은 어딘가? 즉 하위 이평선이 붕괴되는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주도주는 일단 주도주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다음 주도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에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미리 지난 여름 이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민은행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중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이 적거나 마이너스가 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번에 스스로 핀트가 맞지 않는 내가 지금 현재 시장과 나의 사이클이 맞지 않는 국면에서는 시장에서 잠시 한 발을 빼고 다음 시장을 준비를 하는, 즉 비록 여기서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미 21선과 이격이 100을 넘는 상황에서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위 이평선을 붕괴시키는 조정파동은 한 차례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느긋하게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축하해주면서 나는 기다리겠다는 자세로 추격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다음 상승의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출발할 때 그때의 주도주를 선택해서 지금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이 현명한 생각이면 분명하나 그때도 역시 종목을 잘못 고르면 실패할 가능성은 높다. 우리가 흔히 랜덤워크 이론에서 원숭이와 사람이 종목을 골랐을 때 원숭이가 경제학자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숭이는 격장에 가서
파란 종목이 빨갛게 움직이고 빨간 종목이 화살표가 되고 주가가 들썩들썩하면 무조건 그 종목을 고를 것이고, 사람은 화살표가 꽂히고 또 붉게 오르고 또 붉게 오르면 무서워서 못 살 것이니까 기술적 분석가는 오히려 저항선을 세서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지만, 원숭이는 오르면 오를수록 붉게 물들면 물들수록 더 흥분해서 사게 되니까 오히려 오른 종목만 고르게 되고 주도주를 선택하게 돼서 원숭이가 주식 투자가 좋아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주에 상승하는 종목에 주도주에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라는 시장 속성은 한 개의 파동이 출발하거나 그 파동이 아직까지 붕괴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그 주도주 안에서만 시장에서 나는 참여해야만 하고, 만약에 전체가 조정에 하위 이평선을 붕괴시키는 조정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만약에 출발을 할 때는 앞서 있는 직전 주도주를 버리고 다음 주도주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알파 오메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록 종목을 거론하거나 업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한 이야기들 하다못해 전체 업종의 주가지수 중기수 이평선의 크로스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또 현재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현재 또 주도주와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다음 하위 이평선은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조정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연말 안에 조정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체계적인 어떤 판단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점검해 보신 다음에 차라리 지금은 현재 만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분이라면 한번 쉬면서 다음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다음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므로 해서 굳이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소 억측과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 중에 손실을 보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이번 시장을 따라가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눈높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반대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희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이닉스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합병이다, 혹은 뭐 어떤 협력이다, 뭐 이런 얘기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또 GM이 대우 자동차 판매를 일괄 인수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어떤 외자 유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AIG가 현대투신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현대증권과 맺은 협약에서 또 7,000원 정도의 가액을 가지고 현대증권 보통주를 인수하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뭐 제동을 걸고 있고, 또 현대증권 측이나 그 외 기타 관계기관 쪽에서는 이제 진퇴양난의 어떤 선택의 의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대투신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소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어떤 제휴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제휴라든지 뭐 합병들을 반겨야만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별로 그렇게 상쾌한 기분만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현대그룹이라는 것이 한국 경제에서 미친 어떤 거대한 영향, 또 지대한 영향, 또 정주영 회장이라는 한 분이 한국 경제나 현재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에 미쳤던 그런 거대한 족적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훌륭한 회사였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이 한국 경제에 애물단지가 되고, 현대그룹에서 발표하는 어떤 내용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현대건설이 마지막 최종 법정 관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현대건설 경영자들이 시장에 쏟아냈던 무수한 약속들과 또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했던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각종 긍정적인 얘기들과 각종 설들, 각종 자본 관련 유치들,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또 그 이외에 현대투신과 관련된 AIG의 협상이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금 시장에서 계속 끌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그것이 인수를 한다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인수가액이 주당 얼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가가 낮을 때는 7,000원이 비싸다, 주가가 높을 때는 7,000원이 사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말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조차 불확실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지금 현재 현대
현대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어떤 전격적인 어떤 협상들의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로 하이닉스 반도체가 한때 대단한 주가 상승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투자자들은 또다시 불안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된 하이닉스 반도체가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약에 이것이 협상이 성공이 된다면 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켜 줄 것인가? 결국 주식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불확실한 뉴스들이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회의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축하할 일이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새로운 기술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다이얼패드가 파산하기 하루 전날, 파산한다는 발표가 나기 하루 전날 새로운 기술의 최고 경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새로운 기술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새로운 기술 측의 해명으로는 오비일학이다.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전날 매도했을 뿐인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시기가 다이얼패드 포도 발표와 맞물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말들이 설령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가 자사의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 또 그것이 하필이면 미국 다이얼패드의 파산과 맞물렸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신중한 것이었나라는 데 대한 또 한 번의 의문부호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보통 외자 유치다, 혹은 어디 외국과의 어떤 협약 체결이다, 혹은 기술 도입이다, 혹은 기술 수출이다, 이런 발표들이 날 때마다 한 번쯤 이 재료에 대해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국적 불명의 어떤 조세회피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이다라는 설부터, 심지어는 풋백 옵션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흔적만 남기고 하루 만에 도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외자 유치도 발표되고, 특히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발표 속에서 결국 그 부실했던 회사들은 하나하나가 점점 몰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하이닉스 반도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치 않은 기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떤 경영자들이나 회사 측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산업인 반도체를 반드시 살리고, 또 하이닉스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고, 또 차세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한 주역이 되어야 하면 분명한데, 만약에 이러한 협상들이 투명하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발표만으로 계속 간다면 시장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회생의 발판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성급한 발표들이나 아직까지 확실치 않던 이야기들이 장밋빛으로 포장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작은 어떤 손실이라도 주어진다면 하이닉스라는 그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인식이나 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어떤 상실,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대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회생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떤 적극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다만 작은 기우가 생기는 점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까지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또 반도체 가격이 양등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